반갑습니다. 임용훈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2023학년도 6월 12번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2번 문제인데 수1 파트에 있는 수열 문제죠. 그렇게 고난도 문제는 아닌데 최근 몇 년 동안 절대값을 포함한 수열에 대한 등차나 등비 수열에 대한 그 계산 문제가 상당히 즐겨 출제가 됐던 요즘 최근 경향성을 갖는 문제여서 여러분들 같이 연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6월 12번.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다 라고 해서 지금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고 하는 녀석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차나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면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과 공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항에 대한 정보나 합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일단 등차 등비에서 보통 학생들이 첫째 항에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첫째 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핵심이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가 핵심이죠. 그리고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하나의 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 라고 해서 반드시 첫째 항이 아니라 뭐 두 번째 항이나 열 번째 항 같은 하나의 항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도 첫째 항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해서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 가지고 갖고 가셔야 될 거는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함수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보면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여서 1차 함수, 다시 얘기해서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얘는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만약에 부호 변화가 있다면, 자, 등차 수열이 반드시 부호 변화가 있으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만약에 부호 변화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가 음에서 한번 양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양,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음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실 내용일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절대값의 형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 부호 판별이 가장 중요한 형태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등차 수열에 대해서 A6 곱하기 A7이 0보다 작대요. 그럼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부호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둘이 서로 부호가 서로 다를 건데 공차가 3이다 보니까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당연하게도 다섯 번째 항이 음수, 일곱 번째 항이 양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섯 번째 이전 항까지는 계속 음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 일곱 번째 항 이후부터도 계속 양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의 부호만 아직 모르느냐라고 하면 A6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항의 부호만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양인지 영인지 음인지 이 정도만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나 조건을 만족할 때 나한테 A10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하나의 항의 정보, 첫째 항이 아니에요. 첫째 항도 좋지만 어떤 하나의 항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났을 땐 우리가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그 외에는 시그마는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시그마는 그냥 다시 한 번 더 대입, 나열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대입을 해보니까 K 플러스 6이니까 A7부터 배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7이라고 하는 녀석 이후부터는 우리가 양수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A7부터 해서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더하기 A의 11 더하기 A의 12까지 가나요? 항 6개, 그죠? 자, 여기까지 합을 표현한다 라고 해서 절대값은 깨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은 뭐 그냥 냅두고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또 전개를 해보는데 이 녀석은 K에 1 대입하니까 2K라고 해서 짝수 번째 항들만 나열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역시 알고 있다시피 다섯 번째 항까지는 음의 항이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음수일 테니까 절대값을 깰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항도 절대값을 깰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여섯 번째 항은 아직까지 뭔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깰 수 없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항부터는 양수겠네요. 그럼 A8 더하기 A10 더하기 A의 12까지는 역시 그냥 절대값 깨면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6을 더한 게 얘하고 같아요 라고 나온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A8, A10, A12
A8, A10, A12까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녀석들만 다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좌변은 A7 더하기 A9 더하기 A의 11만 남아있고요. 우변은 6 마이너스 묶을까요? A2 더하기 A4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A6 얘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절대값을 깨줘야 할 것 같으니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기어 나오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6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달고 기어 나오시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서 연산을 할 건데 이런 거 연산할 때 살짝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테크닉을 좀 가지고서 연산을 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A7, A9, A11 칸이 두 칸씩 나뉘어져 있죠. 따라서 얘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녀석의 합은 A9의 3배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6 더하기 빼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A2 더하기 A4 할 때 얘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2배의 A3으로 한 방에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양수니까 A6이 그대로 나오시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리를 해볼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로서 다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싶어 하는 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에 대해서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 항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심 갖고 싶어하는 A6을 기준으로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A9라고 하는 건 A6에서 공차 3번을 빼시면 되겠죠. 근데 공차는 3이라고 나와 있으니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는 6 빼기 2 곱하기 얘도 A6에서 항 3개 차이 나니까 9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A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우변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A6 플러스 A6 해서 마이너스 A6 나오고요. 플러스 29, 18, 6 더해서 얼마? 18에 6 더하면 얼마죠? 24인가요? 그죠? 자, 계산 틀리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정리해서 전개서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3A6 넘어가시니까 4A6이 나올 거고요. 39 마이너스 27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미안해요. 여기는 플러스네요. 그죠? A9니까 공차 3번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헛소리 했었습니다. 자, 플러스네요. 그럼 39, 27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에 있어서 A6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데 나는 양수라는 가정을 깔았었잖아. 그죠? 따라서 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리가 되겠네요. 그럼 요게 답이신가 보네요. 자, 그럼 얘 어떻게 처리돼요? 좌변까지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그냥 써놓을까요? 3 곱하기 A6 플러스 9는 6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얘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음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요거 그냥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이 되시겠죠. 그럼 얘도 여기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3배의 얼마? A4다라고 해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계산이 더 편해질 것 같아요. 3씩 다 약분이 돼버리겠네. 그럼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하고요. A4도 또 똑같이 A6 기준으로 하면 두 칸 뒤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6 플러스 9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6 마이너스 A6 이렇게 처리가 되면 넘어가서 2A6은 3 이렇게 되시나요? 마이너스 3이네요. 넘어가시니까 자, 따라서 A6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에서 A6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항 하나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A의 10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항까지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는 항 4개 넘어가니까 공차 4번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미안해요. 아니요. 계산 틀렸죠? 여기에 2는 어디 갔어? 2는 어디 갔어?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에 A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 6 해서 8 이렇게 됐었나 보다. 마이너스 A6.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오케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더하니까 얘가 얼마가 되더라? 2분의 24 빼기라니까 2분의 23 해서 2분의 23이 정답이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주목. 자, 그래서 6월 1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차나 등비수열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에 대한 계산,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케이스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양일대와 음일대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착실하게 잘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하나의 항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싶어하는 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항을 기준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그마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전개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간 연산 과정들 상에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성질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연산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